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 정세 분석의 추부길입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한복 문화공정으로 우리 국민들이 화를 내게 만들었었죠. 여기에다가 전 세계인들이 분노할 정도의 저질 판정을 쏟아내면서 이 국내에서도 반중 정서가 드높아졌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 이 중국이 적반하장의 태도로 주한 중국 대사관을 앞세워가지고 공세적으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주한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지난 4일에 올림픽 개막식 공연에서 불거진 이 한복 논란과 관련해 가지고 8일 일부 언론의 억측과 비난이라고 반박을 했고요. 또 9일 이 쇼트트랙 종목에서 이 한국의 황대현, 이준석 선수가 어느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실격 판정을 받고 국내에서 편파 판정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니까 이 주한 중국 대사관은 이 한국 언론과 정치인들이 반중 정서를 선동하고 있다 그러면서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그러면서 엄중한 우려와 입장을 표명한 겁니다. 이 주한 중국 대사관이 밝힌 내용의 요지는 이런 겁니다. 올림픽 경기에서 논란은 심판진의 책임이지 중국과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나 체육 당국이 쇼트트랙 심판 판정에 개입했다는 증거나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왜 이 중국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비판하고 비난하느냐,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올림픽 경기를 진행하면서 이 유력한 우승 후보들이 애매한 판정으로 탈락을 하고 그 자리에 하필 주최국인 중국의 선수들만 혜택을 받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 강력한 항의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언론의 선동이다, 이렇게 비난한 중국 대사관의 태도는 한마디로 적반하장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런 편파 판정은 한국에서만 제기된 게 아닙니다. 직접적 피해를 봤던 폴란드나 터키를 포함해서 여러 나라에서 이 주최국 중국의 선수들만 특혜를 받는 이 올림픽 경기를 보면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도 주한 중국 대사관은 한국의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이 이 올림픽에 흑막이 있다고 억측하고 함부로 말한다 그러면서 이 판정에 동원된 첨단 장비의 우수성을 거론하면서 판정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한국에서 음모론을 퍼뜨린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적반하장의 태도는 중국 대사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중국의 관영 언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관영 매체인 황구시보의 영문판 글로벌타임스는 11일 베이징 올림픽의 개막식 한복 사건과 쇼트트랙 판정 사례를 집중 조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는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한국 측은 반중 감정에 대한 불합리한 선전을 중단해야 된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대선 후보자들부터 많은 정치인들 그리고 언론들까지 논란을 기회 삼아서 한중 관계를 이간질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특히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라오닝성 사회과학원의 리차오 연구원의 말을 인용해서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와 관련해서 일부 한국 네티즌들의 부정적 반응은 다소 비합리적이며 일부 정치인들은 이번 선거 기간에 더 많은 표를 얻기 위해 반중 정서를 선전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국가와 서방 언론이 이 기회를 이용해 중국과 한국 사이에 이간질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비판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국 대사관은 왜 이렇게 무리하다 싶을 정도의 공격적 성명을 발표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이 한국을 그만큼 무시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어느 나라든지 대사관은 자국의 이미지 고양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 맞습니다만은 이번 중국 대사관의 태도는 이런 기본적인 외교의 원칙과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습니다. 외교적인 언어도 아니고 비판과 질책성 문구까지 담은 비외교적 발언이 가득 찬 내용을 이 언론을 통해서 직접 공표하는 것 자체가 한마디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무시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처사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반중 분위기가 험악한 다른 나라들에서는 중국 대사관들이 그런 성명을 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유독 대한민국에서만 그런 몰상식한 대응을 한 겁니다. 한국만 딱 찍어서 공격을 한 거죠.
이런 중국 대사관의 태도는 한마디로 이 조선 말기의 오만한 청나라 중국을 연상케 합니다. 당시 23살의 유한스카이는 완전히 조선 총동으로 식민지 수준의 내정 간섭을 했습니다. 외교적으로 보면 무역 대표부의 대표격밖에 되지 않았지만 유한스카이는 고종을 윽박질렀습니다. 심지어 고종이 러시아에 도움을 청하니까 유한스카이는 고종을 폐위시키려고도 했습니다. 1894년 청일전쟁에서 중국이 패배하면서 그들은 물러났습니다마는 당시 조선이 입은 자존심의 상처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래서 유한스카이의 청나라 세력이 조선을 떠난 것을 기념해 만든 것이 바로 서울의 독립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 대사관이 하는 태도를 보면 청나라 시대의 유한스카이가 했던 행동을 연상시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계 어느 외국의 공관이 주재국 언론과 국민들을 상대로 협박하고 훈계를 합니까?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중국은 버젓이 그런 행동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대한민국은 그렇게 해도 되는 나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저런 중국 대사관의 태도가 바로 중국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중국은 그동안 외교적으로 불리해지면 얼굴색을 바꿔서 오히려 거친 태도로 역공하는 전랑 외교를 해왔었습니다. 호주와의 무역 갈등 과정에서도 전형적인 전랑 외교를 펼치면서 위협하고 협박을 가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을 지금 한국에서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반중 정서를 누가 자극했습니까? 있지도 않은 일을 우리 한국의 언론이나 정치인들이 선동해서 만들어낸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 중국이 끊임없이 한복을 비롯해서 가시라든지 김치 이런 것에 대해서 문화공정을 시도해왔고 그런 문화공정에 중국의 홍위병들까지 가세하면서 양국 간의 감정이 악화된 거 아닙니까? 아무리 민간 차원에서 문화공정 시도가 있었다 할지라도 이 중국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객관적인 판단으로 적정하게 정리를 했더라면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중국의 관영 언론들을 포함해가지고 국가 차원에서 오히려 문화공정에 역사공정까지 관여하면서 반중 정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거 아니겠습니까? 시진핑은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고 그랬습니다. 자, 시진핑부터 한국을 그렇게 만만하게 생각하고 속국 취급을 하니까 중국의 언론들도 한국을 우습게 보는 것이고 그러니 역사공정이라든지 문화공정까지 대놓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한 중국 대사관이 저렇게 외교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의 비상식적 대응을 한 것은 분명히 의도가 있을 겁니다. 반중 정서가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하드 이슈로 부각하니까 이 반중 정서가 대선 판도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판단 하에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중국 대사관은 이날 성명에서 반중 정서의 원인을 언론뿐만 아니라 정치인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건 다름 아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이번 대통령 선거에 중국 대사관이 직접 개입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대선에서 반중 정서가 주요 이슈로 부각되는 것도 맞고 후보들이 중국 관련 이슈를 부각시키지 못하도록 협박한 것이나 다름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중국 대사관의 태도가 저렇게도 오만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외교부는 천하태평입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주한 중국 대사관의 이런 태도는 외교 결례이자 내정 간섭 시도로 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기자들이 물으니까 뭐라고 답을 했느냐. 주재국 언론 보도와 정치인 발언 등에 대한 외국 공간의 공개적 입장 표명은 주재국의 상황과 정서를 존중해 신중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만 답을 했습니다. 사실 이날 외교부의 공식 코멘트도 중국 대사관의 성명이 나온 지 무려 17시나 지나가지고 겨우 나온 겁니다. 그것도 기자들의 질문 때문에 억지 답변만 한 겁니다. 한마디로 중국에게 그저 저자세 대응만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런 외교부의 태도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의 기본적 태도와 일치합니다. 정의용 장관은 지난해 9월 미국 외교협회 초청 대담에서 중국의 공세적 외교 행태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을 한 바 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의 전랑 외교를 비판하기는커녕 당연한 것처럼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전랑 외교의 대상으로 이제는 한국이 찍힌 겁니다. 그럼에도 외교부는 저렇게 무능하고도 줏대도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중국이 한국을 만만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베이징 올림픽에서의 지극히 편파적인 판정 논란으로 그리 안에도 분통이 터지는데, 여기에 중국의 누리꾼들의 태도는 한국 젊은이들의 반중 정서에 불을 지르고 있습니다.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는 적반하장격으로 한국 선수들은 왜 이렇게 반칙을 일삼느냐, 반칙 없이 경기 못하느냐, 이런 등의 한국 선수들을 비판한 글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러자 한국의 SNS에도 이 반중 감정들이 거침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에서는 혹시 중국인 유학생이 있으면 알아서 자퇴해달라, 이런 글이 올라오기도 했고, 중국 브랜드의 점퍼라든지 제품 등을 알리면서 중국 불매, 보이콧 차이나, 노노 차이나, 이런 해시태그를 달면서 이 중국산 제품 불매 운동도 벌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반중 운동으로 퍼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중국의 오만하고도 몰상식한 태도 때문이기도 합니다만은, 그 배경에는 이 시대의 화두인 공정 이슈가 깔려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누구는 손도 안 댔는데 실격이고, 누구는 두 손을 써서 밀쳐대도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면 이건 심각하게 공정이 손상된 것이라 본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 올림픽이 끝나더라도 이 한국에서의 반중 정서는 더욱 커질 것이고, 또 이 반중 정서의 표출 폭도 더욱 광범위하게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증폭되고 있는 반중 정서를 보면서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현상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 경제를 쥐고 흔드는 막강한 국력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어느 누구도 함부로 흔들 수 없는 나라가 된 겁니다. 그런데 유독 중국과 북한 앞에 서기만 하면 작아집니다. 중국 내 서열 25위밖에 안 되는 왕이 외교부장 따위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팔을 툭툭 치는 민망한 일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외교부는 잠잠합니다. 왕이 부장은 한국에 오면 기세가 등등하죠. 현대판 유한스카이 같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한민국 외교가 자초한 겁니다. 이젠 달라져야 됩니다. 중국은 과거 2000여 년 동안 이어진 종속의 역사를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오는 5월 출범하게 될 새로운 정부는 반드시 이런 질곡의 역사를 청산해야만 됩니다. 물론 한중 간의 경제적 상호 교류는 이어져야 되겠지만 당당하고 대등하게 중국을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중국이 감히 한국을 향해서 내정 간섭을 하고 주권 침탈적인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맞서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주한 중국 대사관의 저런 적반하장도, 그 못된 버릇도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왜 일본에 대해서는 대통령부터 격한 결기를 표명하면서 왜 중국에 대해서만 유독 약해지는 겁니까? 일본을 향해서 표출했던 분노의 10분의 1만 중국을 향해 내세워도 중국은 한국을 보면서 움찔하게 될 겁니다. 이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한국이 주권 국가로서 대접을 받을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한 것은 아무리 중국이 경제력이라는 힘을 바탕으로 근육질을 자랑하고 과시를 한다 할지라도 결코 자유와 민주를 바탕으로 한 대한민국의 국력을 따라올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영원한 유료밖에 안 되는 중국 앞에 더 이상 우리가 쫄아서는 안 됩니다. 어깨 펴고 당당하게 맞서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국익을 지키는 일이고 대한국민의 자존심을 우뚝 세우는 일이 될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자학원 실체알리기운동본부의 한만호 대표는 시진핑이 한국을 상대로도 소위 전랑외교, 공갈 협박을 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중공의 속국이 될 것인지 미국의 우방이 될 것인지 결정해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길은
한미일 동맹을 더욱 튼튼히 하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신문이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겁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